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고 검은 천둥이 3번 울릴 때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숨결이 바람을 탄다. 첫 번째 문명은 손으로 만들고, 두 번째 문명은 머리로 설계하며, 세 번째 문명은 가슴에서 깨어난다. 중국 태양산이란 곳에 묵진도사라는 한 예언가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여럿 남겼고, 그 예언들은 모두 100% 현실이 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도대체 그는 2025년 한국에 대해 무슨 놀라운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한 노승의 뒤를 이은 제자가 조용히 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기도방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다발이 한 무더기 들어있었고, 맨 위에 얹힌 한 장의 쪽지가 글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글은 때가 되어야 펼쳐질 것이다. 이 문서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불길했고 동시에 신비로웠습니다. 묵진도사는 예언 속에서 지리적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균형의 재정립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건 단지 지진이나 날씨 같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땅에 깃든 기운, 다시 말해 에너지 흐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하단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북쪽에서 밀려오는 흐름이 충돌하는 시점에 새로운 질서가 잉태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곧 조화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껏 한국은 세계 속에서 미묘한 균형을 지키는 나라였지만, 앞으로는 그 균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을 맞추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균형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로의 전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반응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민족이 있다. 바로 그 민족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든다. 지금껏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여는 자가 바로 이 민족이며, 그 길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쪽의 별은 꺼지고, 동쪽의 빛은 붉어지며, 남쪽은 물을 잃고, 북쪽은 이름을 바꾼다.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무게를 갖게 된다. 서쪽은 미국, 동쪽은 중국과 일본, 남쪽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북쪽은 러시아 등으로 상징되며, 혼란과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중심을 유지하는 곳은 바로 한국으로 해석됩니다. 묵진도사는 예언의 기록 속에서 동북아 3국인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세계의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잊지 못한 바람, 하나는 미래를 독점하려는 바람, 그리고 하나는 바람을 읽는 자.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일본,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중국, 그리고 흐름을 읽고자 애쓰는 한국. 묵진도사는 이 세 바람이 충돌하는 순간이 바로 세계사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은 하늘의 별을 사들이려 하나 결국 뿌리를 잃고 만다. 이는 중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더 냉소적인 어조로 서술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는 결국 거울 속에 갇힌다. 이 문장은 일본이 과거의 영광,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갇힌 채 쇠퇴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세 번째 바람은 묻혀있던 길을 찾아낸다. 그 길은 작으나 단단하고 고요하나 멀리 간다. 바람을 피하지 않고 바람을 타는 자가 된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한국은 거대한 패권 경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는 힘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바람 중 가장 오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지금 그대들 곁에서 불고 있다. 묵진도사는 한 문장으로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하나의 별은 사라졌다가 어두운 하늘 끝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 별이 돌아올 때 땅의 방향도 바뀐다. 그는 그 인물을 왕이나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단어로 그를 불렀습니다. 바로 매개자라고.
세상과 세상 사이, 시대와 시대 사이, 사람과 영혼 사이를 연결하는 경계의 사람. 그는 순혈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묵진도사는 암시했습니다. 그의 뿌리는 모호하다. 그러나 그의 눈엔 바다가 깃들어 있다. 이 바다가 깃든 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는 시야, 외부에서 온 감각, 그리고 경계를 넘어선 직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는 한국의 땅을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한국 바깥을 잘 이해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기에 진정한 한국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는 기술과 전통, 과학과 영성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입니다. 묵진도사는 그를 한 손에는 빛나는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낡은 고서를 꺼내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모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자,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급하게 쫓지 않는 자,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자. 그는 사람들이 어느새 그를 따르게 되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좌표를 보여주는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묵진도사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에 서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방향을 잃었을 때 자연스레 그의 발걸음을 따라 걷게 된다. 이 인물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리이자 때로는 강물 그 자체입니다. 묵진도사는 말합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비춰라. 그가 보일 것이다. 묵진도사는 예언문 중 일부에서 두 개의 지명을 숨기듯 남겼습니다. 산은 깨어나고 바다는 뒤집힌다. 그러면 봉인된 문이 열린다. 그 문은 북이 아닌 남, 동이 아닌 서에 있다. 그는 이 문장을 통해 한국의 어느 특정한 지리 공간이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도사가 말한 산은 단지 지형으로서의 산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염원과 기도가 축적된 곳, 즉 정신의 축이 머물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세계와 나, 국가와 민족, 이성과 감성 사이의 모든 단절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묵진도사는 말했습니다. 깨어나는 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메아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 메아리는 목소리가 아닌 기억이다. 이 문장은 영성과 조화로 이루어진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로 돌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거울이다. 그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대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두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표현은 바다가 단순히 외부를 향한 출입구가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도구, 즉 한국 사회 전체가 자기 정체성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묵진도사는 산에서 불이 나고 바다에서 빛이 솟을 때 문은 열린다고도 남겼습니다.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흘러나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산과 바다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날 때 그대들은 방향이 아닌 문을 선택해야 한다. 방향은 언제든 다시 틀 수 있지만 문은 한 번 지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묵진도사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고 검은 천둥이 3번 울릴 때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숨결이 바람을 탄다. 묵진도사는 격변의 시기를 강한 상징들로 묘사했습니다. 붉은 비는 피와 같은 희생, 불안과 갈등의 조짐을, 검은 천둥은 근본적인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파국의 문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해방구라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 붉은 비와 천둥은 실제 재난일 수도 있고 사회적 붕괴 또는 거대한 심리적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고요한 재앙이 더 무섭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이상기후, 팬데믹, 정치 혼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묵진도사의 예언과 그 흐름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는 그 모든 재난을 하나로 묶어 천지의 교체 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땅이 아프고 하늘이 울면 사람은 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신호를 부정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자각과 감각이었습니다. 위기를 미리 알아채고 준비하는 민족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묵진도사는 한국이 겪을 검은 천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때 중심이 무너진다. 그 중심은 권력이 아니며 법도 아니며 바로 신뢰다. 이 문장은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도덕적 붕괴,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상호 신뢰의 해체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혼돈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상징도 제시합니다. 붉은 비가 그치면 가장 먼저 피어나는 건 가시가 아닌 연꽃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시험받을 때 오히려 가장 고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3번의 울림 뒤엔 반드시 침묵이 온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들은 다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묵진도사는 예언 속에서 인류 문명의 흐름을 3개의 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문명, 두 번째는 이념의 문명,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의 문명, 즉 정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문명은 손으로 만들고, 두 번째 문명은 머리로 설계하며, 세 번째 문명은 가슴에서 깨어난다. 그가 말한 세 번째 문명, 즉 혼의 문명은 기계와 자본, 사상의 대결을 넘어서는 영혼의 울림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중심은 놀랍게도 한국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새 문명의 갈림길에서 가장 작은 문이 열린다. 그 문은 북쪽도 남쪽도 서쪽도 아니고 그저 숨겨져 있었을 뿐이다. 그 문이 바로 한국, 정확히는 한민족의 의식 깊은 층에 존재해온 고유한 질서라는 겁니다. 묵진도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단 감정과 정신 구조, 즉 상대를 포용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 가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노래를 잊지 않았고 분단 중에도 이웃을 향한 인사를 놓지 않았다. 그 속에는 세 번째 문명을 여는 열쇠가 담겨 있다. 그는 한국이 가진 고유의 정이라는 감정, 그리고 공동체적 질서 속의 융합 능력이 지금까지의 문명을 넘어서 전혀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여는 토양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는 세 번째 문명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문명은 빠르지 않다. 그러나 닿으면 흔들린다. 그 문명은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면 남는다. 이것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부에서 보기에 조용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내적 진동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극단의 대립과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이 점점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는 방식의 해답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진도사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다만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린다. 이제 그 문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묵진도사는 어느 기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먼저 사라진 혼들이 돌아오고 묻혔던 이름들이 깨어날 때 그 땅은 다시 말을 시작한다. 그가 말한 혼의 귀환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미신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리고 침묵했던 민족의 기억,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사명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묵진도사는 한민족의 역사를 단순히 나라의 역사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영혼이 한 지점에 집중되었던 시기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땅이 과거의 이름조차 남지 않은 문명의 거점이었으며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의 흐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3000년 전 동방의 작은 불빛은 하늘과 땅을 잇는 재단이었으나 그 불빛은 스스로를 숨겼고 이제야 다시 타오르려 한다. 그는 한반도를 단지 지정학적인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혼이 머무는 장소, 즉 집단 영혼의 본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 한국은 정신적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고 예언한 겁니다. 묵진도사의 예언 중 한 구절은 특히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늘의 의식을 다시 알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다. 이 말은 한국의 산과 강, 바다 같은 자연 그 자체가 사람보다 먼저 깨어나 영적인 기억을 되살릴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는 혼은 축복이기도 하나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울림은 곧 파괴로 이어진다. 이 말은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것이 단순한 자긍심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과 통찰을 요구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듣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 외면한 자는 혼란 속에 남을 것이다. 묵진도사는 2025년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을 변화를 두고
표면적인 민심보다도 훨씬 깊고 근원적인 힘, 즉 민령이 정치와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때로는 100만 명의 소리보다 단 한 명의 침묵이 나라를 움직인다. 그는 말합니다. 민심은 오늘을 말하지만 민령은 천년의 기억을 말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여론조사나 SNS의 흐름이 아닌 집단 무의식 속 깊은 소망과 두려움, 그리고 기억의 찬양이 앞으로 한국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경고이자 예고였습니다. 그는 202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을 품게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를 영혼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모른다. 그저 끌렸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 끌림은 먼 조상들이 남긴 기억의 무게다. 묵진도사는 이 시기를 깨어난 자들의 침묵이 잠든 자들의 목소리를 깨우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통의 직감이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민령의 각성입니다. 그는 한 구절에서 물결은 바람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깊은 물은 달의 숨결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언변이나 자극적인 사건이 민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고요한 정신의 리듬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묵진도사는 이를 영적 자립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고를 때 그의 외모나 학력, 경력보다는 그가 품은 기운, 말투, 눈빛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지만 듣고 나면 오래 남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나 지나가고 나면 공간이 바뀐다. 이런 존재를 사람들은 이유 없이 신뢰하게 되고 그 흐름이 곧 선택이 된다고 도사는 전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강렬했습니다. 민심은 구름처럼 움직이지만 민령은 뿌리처럼 움직인다. 이제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묵진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빛이 열리면 모두가 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자는 진짜 길을 만들어낸다. 묵진도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선택의 순간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앞에서의 회피, 둘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 셋째는 미지에 대한 수용. 그는 이 중 셋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인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다. 그대들 마음 안에 남은 두려움, 그것이 마지막 봉인이다. 이제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묵진도사는 마지막 문장에 단 하나의 문구만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언은 끝났다. 이제는 그대들의 차례다. 오늘은 중국의 예언가인 묵진도사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